미국에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내일 새벽 한국으로 출발합니다. 곧 구금 시설에서 나와 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인데요. 정철진 경제평론가,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석방이 하루 미뤄졌습니다. 그 사이에 굉장히 우려가 좀 많았는데 그 석방이 미뤄진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미국에 남아라 이렇게 권고를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알려져 있기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런 제안을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렇게 외교부는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한국인 300명 정도가 굉장히 숙련된 노동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바로 그냥 한국으로 귀국하지 말고 미국에 남아서 일을 계속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 외교부 관계자들이 워싱턴 DC 이제 주미 대사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이제 구금된 한국인이 당초 이제 이날 출발하다 이제 돌발 연기되는 미국 측 사정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 때문이었다. 뭐 이런 설명인 것이죠. 조현 외교부 장관하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면담에서 이 같은 내용이 이제 확인이 된 건데요. 예. 이 외교부 관계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구금된 한국 국민이 모두 이제 숙련된 인력이니까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계속 일하면서 미국의 인력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라고 이제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인력의 교육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을 알기 위해서 귀국 절차를 일단 중단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것인데요. 이에 조현 장관은 그 억류 근로자들이 대단히 놀라고 이제 지친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교육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비오 장관도 우리 의견을 존중해서 먼저 귀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최종 결정이 됐고요. 네. 실제로 이제 한국 근로자 한 명은 현재 그냥 남기로 했고요. 나머지 이제 300여 명은 대부분 귀국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는데요. 다만 이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또 다른 얘기도 좀, 다른 사유도 좀 일부 얘기했어요. 미국이 이제 수갑을 채워서 이제 호송을 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것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서로 미국 정부하고 한국 정부하고 이제 밀고 당기기 뭐 이런 협상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 지연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이 대통령은 이제 버스를 이동해서 비행기에 탈 때까지는 미국 영토이기 때문에 미국 영토 내에서는 체포된 상태니까 수갑을 채워야 한다고 미국 세관 당국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절대 안 된다. 이게 그 모습을 만약에 이제 보게 되면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근로자들이 수갑을 차고 족쇄까지 차고 이런 화면을 보고 굉장히 이제 분노하고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그래서 예. 우리 정부에서 이와 관련한 이제 서로 밀당을 하다가 시간이 지연됐다는 것이 또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이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근로자들이 수갑에 족쇄까지 차면서 상당히 좀 충격적인 그런 사진들도 노출이 됐었는데, 자, 우리나라 인력이 미국에 만약에 남지 않으면 거기에 어떤 전문 인력이 없다는 거니까 공장 건설도 길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경제적인 어떤 손실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불행 중 다행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요. 이걸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번에 LG엔솔과 현대차 이 공장은 가동 중인 공장이 아니라 건설 중인 공장입니다. 이게 만에 하나 가동 중인 공장이었고 그때 이민단속국이 들어와서 정말 공장이 멈추는 사태가 났다면은 뭐 하루에 수십억 이상씩의 피해였었죠. 게다가 납품 기일을 못 맞출 때니까 정말 피해액은 일파만파였을 텐데요. 하지만 이건 건설 중이기 때문에 건설에 일단 공기가 좀 늘어나는 이제 그런 측면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분야가 그래도 잘 타협이 돼서 이번에 떠난 그 근로자가 언제든 이 비자 스테이터스만 교체한다거나 혹은 뭐 다른 워크 퍼밋을 받아서 다시 재입국할 수 있도록 이제 배려와 조치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귀국했다가 최대한 빠르게 뭐 이 팀으로 꾸릴지 아니면 또 다른 팀을 꾸릴지 다시 들어가서 이번에 좀 잠깐 멈췄던 그 공장 건설을 다시 또 추가로 좀 쫓아서 하는 좀 빠른 공기 단축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구금시설 앞에 버스 8대가 한국인들을 태우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조지아주 현지 시간이 새벽 1시 50분인데 아마 잠시 뒤에 우리 한국인 근로자들이 석방이 돼서 이 버스에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한국 근로자들 언제쯤 한국에 도착하게 될까요? 애틀란타하고 이제 우리나라까지 인천공항까지 한 15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현지 시간으로 이제 새벽 1시에, 그러니까 내일 새벽 1시쯤 이제 이륙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15시간을 거기다 더하면은, 내일 오후 한 4시 전후에서,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이제 구금 시설이 있는 조지아주 이제 포크스턴에서 애틀란타 공항까지는 약 한 43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일반 승용차로 한 4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조지아주 같은 경우도 우리 한반도의 한반도의 한 4분의 3 정도 크기니까 남한보다도 더 넓은 주인 거죠. 예. 인구는 한 1,0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하지만 이제 어쨌든 그 버스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일반 차량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속도가 좀 늦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서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 이동 시간 이런 걸 다 이제 계산한다면 뭐 당초 예상은 뭐 내일 오후 4시 정도에 저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지만 뭐 여러 가지 뭐 수속 절차라든지 이런 걸 밟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내일 4시부터는 좀 늦어져서 오후 한 6시 전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당국은 예상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비행기에는 외교부가 이제 밝히기로는 300명 넘게 이제 탄다는 얘기거든요. 전 세계 이제 한국인 316명, 그리고 외국 국적자 14명을 포함해서 330명이 탈 예정이다. 이렇게 외교부가 밝혔어요. 외국 국적자 이제 14명 가운데는 일본인이 3명이고요. 인도네시아엔 1명, 그리고 중국인 10명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또 이들은 우리 시각으로 이제 잠시 후인 오늘 오후 3시에 현지 시간은 이제 11일 새벽 2시 정도 되겠습니다. 이제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시설을 이제 출발할 예정인데요. 조금 전에 이제 화면을 보셨습니다만 이 미국 당국의 이제 호송 시설 차량이 아니고 민간 고속버스가 이제 한 8대 정도 대기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이제 이들이 이제 애틀란타 공항에서 도착해서 새벽 1시쯤에 이제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면 이제 내일 오후쯤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들을 태우기 위한 대한항공 전세기표는 현지 시간 11일 오전 10시에 이미 도착을 해서 이들을 좀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해당 전세기는 모두 이제 368석을 가지고 있는데요. B7478I라고 하는 기종입니다. 전세기 왕복 운항에는 한 10억 정도 비용이 드는데, 이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전부 부담을 할 예정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한국인들 구금 사태가 이번에 발생하면서 뭐 전세계 비용이라든지 버스비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해 주신 공기가 연장돼서 발생하는 어떤 손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잖아요. 이런 거 나중에 혹시 청구할 수도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찌됐건 우리가 제대로 된 비자 스테이터스가 아닌 채로 일을 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관행이건 뭐건 간에요. 게다가 이번에 이제 형식이 셀프 디폴테이션이라고 해서 실은 이제 우리가 스스로 자진 출국을 선택할 때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이제 자진 출국을 많이 좀 권유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비행기 티켓 플러스 한 $1,100 정도를 정부에서 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번에 뭐 해결을 보고 자진 출국을 선택했다면 뭐 그런 혜택을 미 정부에서 받을 수가 있겠지만, 이번에 한 10억 원 넘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비용을 들여서 전세기를 통해서 우리 근로자를 이제 데리고 오는 것은 실은 우리가 그동안 뭐 우리 일을 한국을 위해서 대표해서 근로했다가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배려하는 전세기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다시 미국에게 청구하거나 또 그걸 받고 이런 과정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추방된 건 아니고 이제 자진 출국 형태로 돌아오게 되긴 할 텐데, 추방과 자진 출국의 차이에 대해서 한 번만 좀 설명을 그렇죠. 해주시죠. 자진 출국 앞서 네. 말했지만 셀프 디폴테이션이라고 하고요. 이 추방은 디폴테이션 오더입니다. 아예 이제 추방을 하는 건데, 추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범법이 선행이 됩니다. 실질적인 큰 뭐 경범죄,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한해서 추방을 하기 때문에 뭐 이론적으로는 추방을 하게 되면 10년 내 재입국 불가능인데, 거의 추방한 사람이 다시 현재 미국의 그런 비자 운행 행태로 들어오기는 힘들고요. 이 자진 출국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한 경계선상에 있는데, 이런 경우에요. 이제 요즘에 과거에는 뭐 F1 비자, 학생 비자로 갔다가 눌러 앉아서 일을 하는데, 또 미국은 묘하게 그렇게 비자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걸 알면서 세금도 걷어가거든요. 네. 이런 일을 하다가 해당 이제 근로자, 해당 이 당사자가 더 이상 못 있겠다, 나는 나가겠다라고 할 때는 실질적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자진 출국을 시켜주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자진 출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재입국이 가능하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그렇게 뭐 법규에도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또 이 자진 출국 역시도 뭐 실무선에서 놓고 보면
한번 자진 출국한 사람이 다시 또 미국을 들어가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 그것이 이제 관행적인 실무다라는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현재의 반응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조현 외무장관도 이 재입국이 돼야 된다. 재입국이 피해 없도록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잖아요. 예. 그게 실제적으로 이번에 자진 출국으로 이 근로자들이 나왔다 하더라도 다시 들어가기는 좀 힘든다는 그 관행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이 300여 명의 우리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교부에서 이렇게 나섰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에 한해서는 이제 재입국에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위법하게 들어와서 돈을 벌고 있다는 걸 아는데도 세금을 가져간다는 건 어느 정도 알면서 인용해줬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양면성이죠. 국세청과 이민국이 따로 노는 건데 네. 둘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가보면은 뭐 우리 과거에 우리 한국의 뭐 이런 분들도 일단 들어가서 일을 하고 활동을 할 때 국세청이 IRS는 버젓이 세금을 또 받아갑니다. 그런데 이민국은 모르는 척하고 있고 그렇게 또 고생을 하다가 영주권을 따서 이제 바뀌게 되는 이런 관행들이 좀 미국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왜 이렇게 뒤통수를 맞았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럴 관행을 진행하다가 느닷없이 또 이렇게 우리를 체포 구금을 하게 돼서 우리가 더 이제 화가 났던 것이었었죠. 네. 네. 자, 귀국 한국인들이 미국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이 없다는 미국 측의 확약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던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재입국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입국이 거부된다든지 그런 이제 불이익은 이번에 이제 없을 것이다라고 미국에서 확약을 했다고 조현 그 외교부 장관이 이제 밝혔는데요. 조 장관이 이제 취재진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미국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난 데 이어서 또 앤디 베이커라고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있거든요. 부보좌관을 만나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미국에서는 지금 루비오 장관이 국가안보 보좌관을 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그 베이커 그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국무장관은 워낙에 일이 바쁘다 보니까 이제 보좌관 역할을 이제 겸하고 있는 셈인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서 미국 그 당국자로부터 확약을 받은 내용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한 그 루비오 장관을 면담에서 이런 그 자신이 제안한 한국 전문 인력의 그 미 입국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 장관은 아울러서 미 그 이민 당국의 한국인 대거 체포 및 그 구금의 원인에 대해서 또 뭐 좀 음모론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시간을 두고서 좀 더 분석을 해봐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 구금이 됐던 우리 그 근로자들,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뭐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는 혹시 나중에 뭐 불이익을 혹시 받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 같으십니까? 현재 이런 상황이라면 그분들에 한해서는 불이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하고 왔는데도 다시 재입국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건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함께 좀 공론화가 되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특히 조현 장관이 더 훨씬 더 이거를 끝까지 매듭을 지고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서 그 외교부 브리핑에서는 비자 워킹그룹과 관련해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제 논의를 했고 실무 차원에서도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미국도 동의했다 이런 말을 했고요. 우리 국민 인권 침해 등의 사례는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조지아주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정치권에서도 국민 안정이 보장될 때까지 대미 투자를 좀 보류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은 이제 민주당 이현주 최고위원인데요. 우리 국민의 안전이 이제 보장될 때까지 대미 투자 중단을 하자. 또 조지아주뿐만 아니라 미국 건설 현장에 많은 우리 근로자들이 이제 불안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귀국 조치까지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이현주 최고위원의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정부는 즉각 미 현지 투자를 위해서 관련해서 준비 중인 한국인 종사자 전원을 필요하면 귀국 조치하는 것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저는 제안 드립니다. 한국인 종사자들의 안전이 보장되기 전까지는 저는 대미 투자도 전면 중단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당 지도부에서 뭐 이재명 정부가 협상 중인 대미 투자 중단을
주장한 것은 이제 이번이 처음인데요. 물론 이제 민주당은 이것은 이제 이현주 최고위원의 개인 의견이고 민주당 자체에서는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런 이제 현실론이 이제 대세를 이루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조경태 의원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한 정부 주도의 대미 투자를 전면 보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고요. 또 조현 외교부 장관의 사퇴와 사과를 촉구하게 됐습니다. 또 조국 혁신단의 이제 김준영 의원 같은 경우는 미국인들 수만 명이 그 한국에 입국해서 관광 비자로 입국해서 이제 영어 강사 같은 거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우리도 맞불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해서 추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제 자칫 구금 사태가 이제 장기화할 경우에는 이런 그 정치권의 이제 강경책 요구가 이제 보물처럼 터질 뻔했었는데 어쨌든 다행히도 이번에 이제 좀 비교적 합리적으로 이제 해결이 된 상황이어서 이러한 요구는 이제 좀 사그라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오늘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대미 직접 투자에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앞으로 좀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조금 전에 이제 뭐 이현주 의원 이야기도 나왔었고 여야 의원들의 반응들 봤었을 텐데요. 실은 우리가 한 가지 좀 중요한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을 일단 구두 협상을 했지만 아직 문서화에 대한 서명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알고 되냐면 우리가 품목별 관세 중에 자동차 아직까지도 25% 관세를 내고 있습니다. 15%가 안 되고요. 그런데 우리에 앞서 이 사건 나오기 바로 직전에 일본과 실질적인 문서화 합의를 하면서 일본 같은 경우에 상당히 불공정, 불합리하다라는 일본의 언론에도 불구하고 일단 서명이 됐고 문서화를 하면서 이제 일본은 본격적인 15%의 관세율이 적용을 받거든요. 제가 왜 이게 중요하다고 하냐면 지금 이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실무진은 미국 쪽 실무진과 이 문서화에 대한 작업들을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과정에서 좀 문제가 생기고 껄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태를 놓고 앞으로 이것이 또 뭘 정치적으로 함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의 기대와 혹은 뭐 업계의 기대와는 다르게 한미 관세 협상에서의 실질적인 문서화 서명 자체에 대한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앞서 뭐 정치인들은 그냥 하지 마라 해라 이런 건데 전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레토릭이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이 문서화에 대한 서명 그리고 문서화했을 때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마 이번 사태가 터지고 나면서 그 문서화의 서명 작업이 꽤나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네. 계속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면 이번에 한국인 구금 사태, 미국 언론도 좀 경고를 하고 나섰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는 조금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유수 언론인 워싱턴 포스트가 이번 구금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비판적인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 언론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단속이 불법 노동자는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이제 증거라고 선전을 하고 있지만 미국의 이민법이 수만 명의 미국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현대적인 생산 시설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인력 유치를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워싱턴 포스트는 궁극적으로 수만 명의 미국 노동자를 고용할 공장이 뭐 바로 이번 단속 대상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으로 공장 건설이 모두 멈춰섰고 제조업 일자리 수천 개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미국은 이제 외국 기업이 단기적으로 이제 수백 명의 숙련된 노동자를 데려와서 이러한 이제 첨단 공장을 건설하는데 이제 필요한 그런 이제 비자 프로그램이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어요. 실제로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가 등장하면서 기업들의 이제 대미 투자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한 그 우려를 표명했거든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현지 공장을 설립한다는 게 이거 앞으로 온갖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어려워질 텐데 이거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게 아마도 앞으로 대미 직접 투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재계에서는 이제 효율성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떨어지는 공장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숙련도도 떨어지고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전반적으로 아시다시피 이제 인건비도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 투자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관세를 그대로 내고 사업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미국 시장이 이제 여러 가지를 중요하기는 하지만 뭐 유럽이라든지 다른 동남아라든지 이런 시장 다각화를 통해서 이번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미국 조지아주 폭스턴에 구금됐던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석방돼 곧 애틀랜타로 출발할 예정인데요. 네, 이들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에 우리나라로 향하게 됩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연결이 되는 대로 현장의 상황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저희가 또 실제 그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잠시 뒤에 속보 또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 이동호 해설위원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